네, 신지우입니다. 미국에선 실종을 미싱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말 중엔 사라졌다는 뜻으로 베니시라는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 느낌이 조금 달라요. 미싱은 사라진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없는 상태. 하지만 베니시는 내가 사라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여기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베니싱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우리나라에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 있어요. 어느 날 그럴 만한 조짐이나 이유가 없는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더 설명할 수 있는 말도 없거든요. 핵심은 어떻게 사라졌냐는 건데요. 그 방법을 알 수 없고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베니싱의 대부분은 미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일어난 신혼부부 실종과 비슷한 해외 사건을 알아볼 거예요. 2002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대학교 안에서 이 대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내용이 없어서 2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어요. 사라진 대학생은 누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미국 미네소타주 컬리지빌이라는 곳에 살던 20살의 케이트 벤슨이라고 하는데요. 성격이 밝고 얼굴이 예뻐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회계 팀장을 맡을 정도로 꼼꼼한 성격이고요. 장래 희망이 변호사라 법대에 갈 생각이었어요. 이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오른쪽에 조슈아 기몬드죠. 케이트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키가 180이 넘고 금발에 파란 눈인데다 운동과 공부도 잘해요. 학생 회장이기도 해서 졸업식에 학생 대표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가장 성공할 것 같은 동창생으로 1위에 뽑힌 적도 있죠. 서로 잘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조슈아도 법대에 갈 생각이었어요. 다행히 둘 다 미네소타에 있는 같은 대학을 가게 됐죠. 여기가 남녀 캠퍼스가 한 학교 안에 나뉘어져 있어요. 전공을 따로 하지만 교양 수업은 그런데 또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오른쪽 남자는 조슈아와 같은 방을 쓰는 닉이에요. 집과 학교가 같은 미네소타에 있지만 미국은 지역 단위가 우리나라와 다르죠. 미네소타만 우리나라의 2배 크기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둘 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라 서로 자기 친구들 소개해주면서 잘 어울려 지냈고요. 그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 닉이에요. 2002년 11월 9일 케이트는 우연히 학교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조슈아와 닉을 만났죠. 이날 여자 기숙사에서 파티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2명을 초대합니다. 닉은 저녁에 일정이 없어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인 조슈아가 거절을 하거든요. 이날 밤 약속도 있고 다음 날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대다 보니까 가상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수업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영화 촬영처럼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시나리오와 증거를 만들고 판사, 변호사, 검사, 원고, 피고, 증인의 역할에 맞는 대본과 소품을 준비해서 나중에 실제로 하게 될 재판을 미리 연습해보는 거죠. 케이트는 자기도 같은 법대에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아쉽지만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잘 하고 오라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닉은 다른 친구를 불러 케이트의 기숙사에 열리는 파티를 갑니다. 저녁 7시에 출발을 했고요. 조슈아는 남아서 내일 있을 모의 재판 준비를 하다 약속 시간이 되자 밤 11시 반쯤 기숙사를 나왔어요. 조슈아가 간 곳은 또 다른 기숙사 동에서 열리는 포커 게임 약속이었습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멀지 않은 곳이지만 두 건물 사이에 호수를 건너야 돼요. 그러면 15분 정도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12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12명의 학생이 먼저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교성이 좋으니까 다들 금방 친해졌고 잘 놀았죠. 케이틴의 기숙사로 갔던 닉은 2시 반이 넘어 자기 방으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조슈아의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와 자는 줄 알고 바로 자기 방에 누웠죠. 그런데 몇 시간 뒤 전화 소리에 닉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술 먹고 잔지 얼마 안 됐고 아침부터 할 일도 없어서 웬만하면 전화 안 받고 더 잘 생각이었는데 전화가 끊이질 않고 계속 오는 겁니다. 마치 방에 있는 거 알고 전화하는 것처럼 받을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야기해보니까 조슈아와 모의 재판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에요. 조슈아가 아직 안 왔고 연락도 안 된다면서 같은 기숙사에 사는 닉에게 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닉은 일어나서 조슈아의 방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열어봤더니 빈 방이었다는 거죠. 조슈아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같은 시간에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닉만이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인 케이트입니다. 닉과 케이트는 전날까지 열심히 모의 재판을 준비한다며 여자친구도 보러 오지 않았는데 아무 말 없이 나타나지 않는 건 조슈아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소 성실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칠 성격도 아니에요. 전날같이 포커했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봤더니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다들 술에 취해서 주변 사람들 누가 있었는지 다 기억나지 않고 어느 순간 안 보이니까 돌아갔다고만 생각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분명 같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언제 일어났고 나갔는지 본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케이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조슈아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적도 없었거든요. 혹시 본가에 갔나 싶어서 조슈아 부모님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조슈아의 부모는 케이트의 전화를 받고 불안한 기분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슈아 실종에 큰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성인의 실종은 알고 보면 자의에 의한 가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거기에 남자다 보니까 이런 경향은 더 심합니다. 조슈아는 가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 여자친구, 주변 관계 다 좋고 빚도 없는 법대생이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지냐는 거죠. 살던 기숙사 방에 가봐도 옷과 안경, 뚜껑 열린 콘택트 렌즈가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최근에 돈이 필요하다던가 여행 갈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라지기 전날까지 모의 재판을 준비할 정도로 가출할 기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실종 신고 이틀 만에 수색을 시작하는데 경찰견이 조슈아가 지내던 기숙사와 포커 게임을 하던 기숙사 사이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캠퍼스 사이를 가로지르는 호수의 다리 가운데였어요. 다리 중간에서 실종자가 사라졌다는 건 강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경찰은 조슈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호수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잠수부를 투입할 차례예요. 호수 안을 수색했고 바닥에 묻혔을지도 모르니까 초음파 장비도 동원했어요. 하지만 조슈아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겨울이라 며칠 뒤 호수가 얼면서 수색은 중단됐죠. 그 사이에 이 사건이 학교로 알려지면서 여러 소문이 돌았는데 며칠 전 조슈아가 살던 미네소타와 가까운 위스콘신에서 연쇄 대학생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스콘신이 옆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크다 보니 차로 7시간이나 걸리는데 두 지역에서 금발머리에 체격 좋은 남자 대학생 2명이 실제로 사라져 있었어요. 다 조슈아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행적도 비슷하거든요. 첫 실종자는 미네소타 대학에 다니던 21살의 크리스토퍼 젠킨스예요. 2002년에 할로윈 파티에서 집에 가다 사라졌고 4일 만에 위스콘신 대학생인 마이클도 친구들과 학교 근처 술집에서 집을 가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조슈아까지 사라진 거죠. 실종 지점을 보니까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이 강을 따라 남자 대학생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사라진 크리스토퍼와 마이클이 1년 만에 물가에서 발견되긴 했습니다. 술에 취해 물에 빠진 걸로 추정됐어요. 그리고 조슈아도 비슷한 정황이었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높은 확률로 지금 학교 호수 아래에 얼어붙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찾을 수 없으니까 봄에 물이 녹고 시신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학교 사제들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슈아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세인트 존, 세인트 베네딕트라는 미션 스쿨이에요. 종교 재단에서 선교 목적으로 세운 사립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성직자들이 학생에게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 많았던 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조슈아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간에 실종됐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조슈아의 입을 막기 위해 학교 성직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러면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 취재 내용을 알아보려고 조슈아의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관련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삭제됐습니다. 누군가 지웠다는 이야기죠. 다시 수색견을 동원해서 학교 전체를 수색해 봤어요. 수색견은 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멈추는데 여기가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이 수사를 거부하면서 이 예배당 안으로 경찰이 들어가 볼 수는 없었어요. 수도원이 자기 학교 학생의 실종 수색을 거부하니까 사람들은 이 소문이 사실이고 성추행 사건을 감추기 위해 조슈아를 납치한 뒤 자료까지 지웠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학교는 여기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도원도 이상하지만 조슈아 실종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의심을 받았던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닉 하듀커비치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닉이 의심을 받게 됐냐? 조슈아의 여자친구인 케이트 벤슨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닉은 조슈아의 소개로 케이트를 알게 됐고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왔다는 걸 가장 잘 알고 가까이서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케이트를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은 당사자인 케이트나 주변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케이트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조슈아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마침 조슈아가 사라지자 친구들은 닉과 케이트가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닉과 케이트의 진술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케이트는 닉이 파티에 왔다가 새벽 1시쯤 돌아갔다고 했는데 닉은 2시 반쯤 기숙사에 도착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동 시간을 빼고도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 사이에 닉이 조슈아를 만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점 때문에 닉을 집중 조사해봤지만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금방 풀려났어요. 경찰은 컴퓨터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한동안 조슈아의 물건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들을 그대로 계속 방에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누구든지 사건 기간에 경찰 조사 기간에 조슈아 방에 들어올 수 있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앨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찰은 나중에 학교 사제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컴퓨터를 조사했고요. 이때 하드와 인터넷 기록이 삭제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슈아가 사라진 시점에서 기록이 삭제됐다는 건 이게 조슈아가 아니라 지운 사람들의 약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건에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2002년의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몇 년 지나서 기술이 생기고 복구가 가능했는데 여기서 범인이 아니라 조슈아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조슈아가 사용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계정이거든요. 나머지 2개가 문제입니다. 여자인 척하는 계정이었다는 거예요. 조슈아가 그동안 여자인 척하면서 남자들과 채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드에서 삭제된 내용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의 사진이었어요. 경찰은 조슈아가 여자인 척하면서 남자들에게 사진을 받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로 확인하지 못했죠. 한 수 없이 이 사진들을 공개해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다들 조슈아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하드의 내용상 남들 몰래 자기만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진 조슈아의 사생활이 밝혀지자 사건은
이 여장 채팅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와 채팅한 상대방은 여자라고 생각해 그날 만나러 온 건데 막상 보니까 남자였다는 사실에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폭행이 일어났고 그러다 사고로 조슈아가 사망하자 시신을 감췄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마침 사건 당일 새벽에 남자 2명이 탄 차가 학교를 빠져나가는 걸 경비원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차 안에 있던 남자가 조슈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를 세인트 존의 학생이라고 했다는 걸 봐선 조슈아의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하지만 이 차가 어디를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는 거죠. 조슈아 기몬드가 사라진 지는 지금 21년이 지났고요. 생활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망의 가능성이 좀 높겠죠. 하지만 사라질 때 범죄의 정황이나 사망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실종 상태예요. 이게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 법적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은 아직도 조슈아가 살아있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신고도 하지 않는 거고요. 컴퓨터 기록을 누가 지웠는지라도 알아내면 수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모로 당분간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02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사라진 법대생 조슈아 기몬드의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